요즘 핫하다는 비만 치료 주사제 마운자로입니다. 그런데 간단한 치료를 받으면 이 마운자로를 선물로 준다는 곳이 있어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 환자로 북적이는 이곳이 바로 그 선물을 준다는 곳입니다. 이 이름하고요. 핸드폰 번호 뒷번호가 우리 동의인으로 나와서 연생도 아셔야 돼요. 이름만 아시면 안 돼요. 어떻게 왔는지, 누구 소개로 왔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의사를 만나 비만 치료 주사제 얘기를 하니 의사는 마운자로를 권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런 말을 꺼냈는데요. 마음대로 가기 세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원래는 소개로만 제가 얘기해드리는데 이 실비가 있으면 약간 조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저희 병원 사가시는 경우는 원래 실비가 안 돼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마운자로는 살을 빼려는 미용 목적의 전액 비급여인데다 실손보험 또한 적용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형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진료를 주로 하는 이 병원, 원장은 허리, 목, 어깨를 얘기하면서 안 좋은 곳이 있으면 60만 원 치료를 하고 주사제 값을 그걸로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목이나 허리나 어깨나 좀 안 좋은 데 있으면은 60만 원 치료하고 펜값 그걸로 받아요. 근데 치료하면 실비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 주사제를 주면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한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 같은 서류를 발급해주고 환자들은 이걸로 자신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아프신 데 있어요? 평소에 어깨? 어깨는 맨날 아프죠. 그럼 그쪽으로 합시다. 네. 나머지 절차는 일사천리였습니다. 서류를 만들어야 하니 검사를 좀 하겠다는 말 이후에 엑스레이 촬영과 혈액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비만 치료 주사제의 쓰임을 따지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검사는 없었습니다. 체지방 지수, 그러니까 BMI 측정은커녕 키와 몸무게도 재지 않은 거죠. 여러 검사 이후에 20분 남짓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를 받았고요. 총 60만 원을 결제했지만 처음 받은 서류는 20만 원어치였습니다. 나머지 40만 원어치를 받기 위해선 병원에 2번 더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받은 진료비 서류에는 마운자로, 비만 치료 주사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진료 기록부에는 문진 중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잦은 어지러움, 몸이 붓는 증상 등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상병은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찢김 또는 파열이라고 돼 있었죠. 저는 완벽하게 체외 충격파 치료가 필요한 어깨 통증을 호소한 환자가 돼 있었습니다. 병원이 알려준 대로 20만 원어치 서류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20만 원어치에 맞게 끄는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류엔 맞지도 않은 관절 치료 주사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도 포함돼 있었고요. 1시간 정도를 기다린 끝에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았는데 이번엔 이마저도 서류 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서류로 진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입한 세대와 종류별로 다르지만 이 서류 60만 원어치를 제출하면 실손보험금으로 43만 8천 원에서 58만 5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거란 게 보험사 설명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40만 원대 마운자로를 많으면 16만 원, 적으면 15,000원에 사는 셈입니다. 서류를 20만 원어치로 나눠서 이른바 쪼개주는 것도 실손보험 한도에 맞게 서류를 끊어준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환자들은 마운자로를 쉽게 또 싸게 살 수 있어서 이 병원을 찾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병원은 뭐가 이익일까요? 한 번 진료에 60만 원을 받으니 이 마운자로 값만 따지면 통상 다른 병원들보다 10에서 20만 원 정도 더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체외 충격파 치료나 혈액 검사 비용 등을 제하고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 즉 매출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원은 매출을 올리고 환자는 보험금을 타내는 이 기이한 공생 구조,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먼저 의사부터 따져보겠습니다. 환자가 호소하지도 않은 증상을 진료 기록부에 적고 맞지도 않은 주사를 맞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타게 하는 경우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환자는 괜찮을까요? 저희가 자문을 구한 의사 출신 변호사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으러 갔다기보단 마운자로 가격을 충당하기 위해 처방을 받은 것이라면 환자도 사기죄 처벌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계속해서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또 보험금을 받는다면 실손보험사가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결국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는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 체외 충격파 치료일까요? 먼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주 대상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이들이죠.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가 통증인데 환자가 통증을 언급했다고 하면 보험사가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를 입증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비급여라는 특성상 체외 충격파 치료비는 상대적으로 병원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올해 2월 자료에 따르면 병원별로 체외 충격파 치료비를 최저 10,000원부터 최고 450,000원까지 말 그대로 다양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일부 반영해 병원이 치료비를 비싸게 받아도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구조인 셈입니다. 취재에 들어가자 해당 병원은 병원비에 마운자로 값이 들어있으니까 환자들에게 이건 완전히 공짜라는 식으로 설명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만들어준 건 실제 체중 조절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 보험사를 속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맞지도 않은 주사 비용을 진료비에 넣은 건 고의가 아니라 편의를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처방을 가져다 입력하다 생긴 단순 오류라고 했고요. 보건소 측은 의사가 살을 빼야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환자에게 비급여인 위고비를 할인해줬다는 해명을 듣고 돌아왔다며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직접 살펴보는 것 등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 이후에도 유의하라는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라고만 말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비만 치료 주사제를 받아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강제로 확인할 수 없고 그런 진술을 듣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관련 기관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 병원을 통해 여러 보험사들에 청구된 실손보험금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따져보는 등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눈길이 가는 건 의료계 반응인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 행위며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해당 병원이 속한 서울시 의사회도 본격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선 겁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환자들로 북적이는 서울의 한 병원. 파란 봉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비만 치료제 처방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자 어떻게 왔는지, 누구 소개로 왔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름하고요. 핸드폰 번호 뒷번호나 그리고 동의인으로 나와서 연생도 아셔야 돼요. 어렵게 상담이 성사된 의사가 취재진에 권한 건 비만 치료 주사제 마운자로였습니다. 원래는 소개로만 제가 얘기해드리는데 이 실비가 있으면 약간 조금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된 마운자로는 비만 치료뿐 아니라 살을 빼려는 미용 목적에도 전액 비급여인데다 실손보험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걸까? 목이나 허리나 어깨나 좀 안 좋은 데 있으면은 60만 원 치료하고 핀값 그걸로 받아요. 근데 치료하는 건 실비 나오니까. 마운자로 비용 대신 아픈 곳을 두드려주는 체외 충격파 치료비를 내면 된다는 겁니다. 아프신 데 있어요? 평소에 어깨? 어깨는 맨날 아프죠. 그럼 그쪽으로 아프다.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자신이 준비하겠다고 의사는 덧붙입니다. 저 서류를 좀 만들긴 해야 돼서 엑셀이랑 좀 찍어보긴 할 거예요. 피검사도 한번 할 거고. 진료가 끝난 뒤 나온 병원비는 60만 원. 그리고 건네받은 파란 봉투엔 전문 의약품인 마운자로 5mg짜리 4개, 한 달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에 마운자로는 적혀 있지 않았고 실제로 맞지 않은 관절 주사비가 기재돼 있습니다. 또 의사가 작성한 진료 기록부엔 진료 당시 언급되지 않은 잦은 어지러움과 몸이 붓는 증상 등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가 호소하지도 않은 증상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 이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도 허위 작성이죠. 병원이 떼준 서류로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더니 자세한 영문을 모르는 보험사에선 당연히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취재진이 비만 치료 주사제 40자루를 받고 일주일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손에 파란 봉투를 든 환자들이 여전히 병원 건물에서 나옵니다. 환자들이 이곳을 찾는 건 시중에 물량이 부족한 40자루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데다 비용 또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40자루는 비급여라서 정상적으로라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를 내야 하는데 이 병원에선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환자의 보험 청구 한도에 맞춰 영수증을 쪼개주기까지 합니다. 20만 원을 선고 가서 2번을 더 오셔야 돼요. 환자가 체외 충격파 치료를 3번 받았다며 60만 원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험사로부터 적게는 43만 8천 원에서 많게는 58만 5천 원까지 돌려받는 식입니다. 이렇다 보니 환자 입장에선 40만 원짜리 40자루를 많게는 16만 원, 적으면 15,000원에 사는 셈입니다. 병원 역시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한 번 진료에 60만 원을 받으니 다른 병원보다 환자 한 사람당 20만 원 정도 더 챙긴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체외 충격파나 혈액 검사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 장사입니다. 더구나 40자루를 싸게 구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뿐 아니라 환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료의 주된 부분이 40자루 처방이었고 사실 40자루 처벌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체외 충격파는 진료를 받으러 갔다기보다 40자루 가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병원은 매출을 올리고 환자는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타내는 위험한 공생구조 속에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사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 취재에 들어가자 해당 병원은 병원비에 40자루 값이 들어있으니까 환자들에게 이건 완전히 공짜란 식으로 설명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만들어준 건 실제 체중 조절이 필요한 환자들의 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도였을 뿐 보험사를 속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지도 않은 주사 비용을 진료비에 넣은 건 고의가 아닌 단순 오류라고 했습니다. 비만 주사 치료제 40자루를 이용한 보험 사기 의혹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관할 보건소는 병원을 현장 조사했지만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하지 못해 문제의 소지가 없게 하란 지도만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비만 치료 주사제 40자루를 파란 봉투에 담아 선물처럼 나눠준 병원. 이 병원이 권한 치료는 통증 부위에 고에너지 음파를 가하는 체외 충격파였습니다. 아프신 데 있어요? 평소에 어깨? 어깨는 맨날 아프죠. 그럼 그쪽으로 합시다. 네네. 원래는 그냥 제가 따로 이렇게 영업을 안 하는데 잠깐 시간이 비어가지고. 이런 대화 이후 의사는 진료 기록부에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회전근개 찢김 또는 파열이라고 적었습니다. 환자가 통증을 언급했다고 하면 보험사가 진료 기록부에 허위 기재를 입증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만들어진 뒤 아직 좀 기다려야 돼요, 하려면. 선생님들 손이 져야 순서를 기다린 끝에 체외 충격파 치료가 시작됩니다. 손좀 당기실게요. 치료에 걸린 시간은 20분 남짓. 30분에서 1시간까지 걸리는 손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도수치료와 비교하면 금방 끝나기 때문에 환자 회전율이 높은 데다 초기 투자 비용인 기기값만 부담하면 추가로 나가는 돈도 많지 않습니다. 반면 비급여라는 특성상 체외 충격파 치료비는 병원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저 10,000원부터 최고 45만 원까지 병원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비만 치료 주사제 가격만큼 병원이 치료비를 비싸게 받아도 의심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취재진이 찾은 병원은 체외 충격파 치료를 당장 받지 않아도 진료 서류를 떼주겠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체외 충격파를 관리급여로 바꿔 가격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체외 충격파와 도수치료는 낮은 의료수가 체계 속에서 근근히 버티는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고 반발했고 결국 지난 9일 체외 충격파를 제외한 3가지 항목만 관리급여로 지정됐습니다. 정부가 의료계에 자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인데 현장에선 체외 충격파를 활용한 비만 치료 주사제를 미끼로 한 신종 보험 사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게 한 뒤 비만 치료 주사제 40자루를 선물처럼 제공한 병원.
진료비 세부 내역서엔 체외 충격파 기록이 없고 맞지도 않은 통증 완화용 주사약품 리포라제가 적혀 있습니다. 가격은 100만 원. 이 가격이 맞는지 다른 병원을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좀 저렴하게 받으시는 데는 한 3만 원. 보통 통상적으로 가격을 봤을 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가격이 10배 이상 부풀려진 겁니다. 0.1719병이란 사용량도 석연치 않습니다. 소수점 넷째짜리까지 주사량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약으로 이 환자한테 17만 1,900원을 청구해야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조절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약품이라 가격을 10만 원, 주사량을 1.719병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재고량을 맞추는 과정에서 처분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기재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해당 병원은 다른 세부 내역서엔 체외 충격파 치료 횟수를 2,000타씩 1.342회 실시했다고 기록했는데 다른 병원에선 보통 1회, 2회로 기재한다는 게 의료계의 얘기입니다. 환자의 실손보험금 청구 한도에 맞춰 수치들을 조작해 입력한 걸로 보이는 대목들입니다. 명백하게 금액을 맞추기 위한 숫자 기재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험사를 속이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그런 이제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을 찾아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오는 24일까지 휴진이란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비만 치료 주사제 40자루가 담긴 파란 봉투를 들고 병원을 나서는 사람들. 병원은 환자가 쓴 돈을 실손보험 청구할 수 있게 보험 처리가 되는 다른 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서류를 좀 만들긴 해야 돼서 엑셀이랑 좀 찍어보긴 할 거예요. 피검사도 한번 할 거고. 보건복지부가 이 병원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를 넘어 전문의약품인 40자루를 무분별하게 나눠줘 국민 건강 측면에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겁니다. 특히 진료비 영수증을 실손보험 청구 한도에 맞게 쪼개서 발급해주고 20만 원을 선고사서 2번을 넣으셔야 돼요. 맞지도 않은 100만 원짜리 주사제를 0.1719병 맞았다고 적어 환자에게 청구한 건 보험 사기 목적이 짙다는 게 보건당국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이 병원 서류로 실손보험을 청구한 모든 내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수사는 해당 병원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에 보험사기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이른바 40자루 병원이 더 있는지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병원이 허위 진료비 내역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거를 심평원에 청구를 하면 이 병원은 치료하지도 않고서 치료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40자루 병원 관할 보건소는 다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서 보건소가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병원에 구두 경고만 하고 철수한 건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면서 환자 동의 없이도 필요하면 진료 기록부 등을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과 금감원, 보건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SBS 박세용입니다.